사실 의원님께서 그 탄핵의 포문을 제일 처음 연 국회의원이죠, 민주당에서. 네,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욕 많이 먹었죠. 아, 처음 욕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탄핵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대상이 누굽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검사, 장관, 예. 대통령 탄핵을 예, 다 얘기하고 다 있어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하도 탄핵을 여러 가지를 예, 얘기해서 예. 저는 그게 단계적 탄핵론으로 그래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예. 같은 맥락인데 대통령 탄핵 처음 얘기했더니 다들 막 당내에서도 욕하고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위법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이걸로 탄핵시키자. 네. 그러면 그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인정되는 탄핵 사유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그대로 인정된다. 그래서 장관부터 탄핵시키자 네. 했는데 이것도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 안 됐고 너 너무 나간다. 또 한동훈 키워준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쉬운 검사 탄핵부터 일단 한번 해보자. 1단계 검사 탄핵. 예, 그래서 단계적 탄핵론이라고. 예. 검사 탄핵을 성공하니까 예. 당내에서 별거 아니었네? 라고 이렇게 또 바라보는 인식들이 되게 많이 개선됐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검사 탄핵의 경우에는 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탄핵이었다라는 네, 네. 판단이 무슨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손준성 검사도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새로운 길을 네. 개척하는 측면도 있는데 탄핵의 길을 새로이 개척한 국회의원의 역사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깃발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 부담도 좀 있으실 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주변 동료들이 좀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합시다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풍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죠.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철험회라고 네. 초선들 개혁적인 성향의 초선 모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보수 언론이 늘 타겟하는 모임. 강성 모임이라고 하는데 전혀 강성이 아니거든요. 네.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되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거 아니냐면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철험에도 보수적이다. 네. 아무튼 그 철험회 의원들이 많이 동의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탄핵안 서명할 때 같이 조를 짜서 쫙 서명 받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끈끈한 동료가 있으니까 저도 진행을 할 수 있었죠. 철험회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쌍특검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랑 그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이 두 가지를 내걸고 국회에서 저희가 농성을 했어요. 한 86일 정도 농성을 했거든요. 그 농성을 처음 시작할 때 철험에서 정말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농성을 지금 할 때다 아니다를 가지고. 처음엔 농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철험회가 되게 보수적이구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농성을 했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성은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좀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진짜 강성 몇 명이 저를 포함한 정말 그럼 나라도 하겠다 막 이렇게 막 약간 땡깡을 부려가지고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철험에도 생각보다 보수적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강성 아니다. 그러니까요. 조선일보가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의원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조국 전 장관이요. 그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야권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하는 맥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이게 실제로 어떤 선거가 되어야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조국 전 선거제도를 넘어서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반윤연대라는 큰 틀에서 범야권이 다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이제 아마 개헌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과연 연대가 유지될까에 대한 이 리스크, 네. 이 리스크 관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준석 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네. 그 안에 다 끝까지 끈끈이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선거가 끝나서 뭐 저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존재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과반이 여전히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넘어서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크게 압승하자라는 게 그 예. 토대에서 진행이 돼야지 민주당 단독 과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야권에 큰 승리를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분열 작업을 할 거고 거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장관 하나씩 다 주겠다. 다 우리 통합해서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고립돼 버립니다. 오히려. 단독 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이런 위험성은 우리가 사전에 좀 인지하고 막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야당에 장관을 줄까요? 윤석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야당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이제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반윤연대의 빅텐트보다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 빅텐트를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 네. 빅텐트. 네. 예. 그렇죠. 이것도 의원님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조기 종료 빅텐트. 네. 반윤연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거부권 행사하면 제2를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합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공유할 수 있는 합의점인 거죠. 그 안에서도 뭐 윤석열 탄핵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조기 종료론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최소한의 공약수가 제대로 견제하자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적어도 빅텐트를 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끼어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야권에 이제 뭐 새로 생기는 신당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함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가야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당이나 뭐 사회민주당이나 열린 뭐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이었죠. 뭐 그쪽 세력과 글쎄요. 녹색정의당은 어떨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야권에 그 동안에 저희가 같이 녹색정의당, 뭐 진보당 공조를 했던 세력들, 진보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이런 세력들은 여기까지는 같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본소득당의 그러니까 용해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뭐 발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얘기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료까지도 비슷한 취지 언급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기 종료로 저희가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기 종료의 그 길도 여러 갈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뭐 몇 가지 길을 생각하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탄핵 절차.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지금 가장 논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인데 합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 탄핵보다는 개헌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것은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 없이 200석이 넘으면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조기 종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윤연대를 치면 국민의힘과도 어느 정도 반윤연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이탈표들이 생기면 우리가 쌍특검 제의할 때 그 이탈표를 흡수해서 가자. 이건 어떻게 보면 반윤연대일 성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러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의 반윤연대가 아니라 진짜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걸
뒤집어 엎어보자.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권이 연대해서 이번에 압승을 해라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사회 요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종료라고 좀 명확하게 저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방안은 그러니까 가장 합의가 쉬울 것처럼 보이는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자라는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할 게 아니라 헌법 개정 지금 발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예,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가능해요. 그래서 범야권에서 조기 종료라는 빅텐트를 쳤다라고 하면 헌법 개정을 지금 발의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좋으면 발의했는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이탈표를 반윤연대로 끌어들여서 총선과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인데 그거는 지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발의를 해놓는 게 이게 우리의 일종의 합의서의 개념이거든요. 합의서. 이 조기 종료, 정권 조기 종료 빅텐트의 일종의 합의서인 거죠. 그 합의된 틀 안에서 우리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 틀 안에서 더 하겠다. 그래서 22대 국회 때 바로 또 헌법 개정안 발의해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뭐 말로만 약속하고 야 우리 그래 반윤연대 혹은 뭐 정권 조기 종료 약속해서 한번 선거 치러보자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거는 그 범야권의 연대의 강도에 따라서도 일 수 있지만 우리 민주당조차도 그것을 논의해서 출발시키는데 한참 걸릴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범야권이 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야 우리 이겼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제대로 하고 빨리 조기 종료시키는 작업을 하자라고 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3분의 2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으로서도 지금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는 게 저는 불안해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책을 실천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제안한 것은 저는 일종의 이제 선거 연합 정치를 해보자 이런 포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 주신 새진보 연합, 그 다음에 이제 녹색정의당, 뭐 토요일 이제 창당을 하는, 그 다음에 그 진보당 이렇게 세 주체, 그 다음에 민주당 여기까지 이제 이 네 주체가 연합 선거를 해보자라는 제안인데 이 뭐 세 주체가 실제로 민주당하고 같이 연합을 할지 말지 그 선결 조건이 조기 종료 빅텐트다. 이 조기 종료 빅텐트 안에 들어오고 거기에 일정 정도의 합의서를 써서 각자 다 계약서죠. 계약서를 써서 사인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개문발차 형태로 민주당이 먼저 그 헌법 개정안 뭐 이런 그 탄핵안 뭐 이런 걸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22대 들어가서 이것을 약속을 이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정도 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연합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석 배분인 거잖아요. 일단 뭐 빅텐트는 빅텐트대로 한다 치더라도 향후 4년에 그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이제 거대 의석을 몰아주었던 것은 입법, 개혁 입법을 실행하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의 어떤 과제를 민주당이 스스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의 반성의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 저희가 선거를 패배한 원인을 분석할 때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다수의 의원들이 분석하기를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만해서 졌다. 내로남불 때문에 졌다. 도덕성 때문에 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우리가 뭔가 약속했던 거 개혁을 하자가 아니라 하지 말자라는 대책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틀렸고 방향이 틀려서 그동안 진짜 당내에서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싸워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민주당이 180석 줬는데 무능했지 않냐라고 분석을 해주시는 게 네. 주류가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이 드디어 좀 제대로 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제대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동안 그런 비판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답답했는데요. 네. 아무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지금 체제 하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일정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뛰어넘는 네. 개혁. 저는 그걸 이제 개벽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 개벽? 네. 천지개벽의 개벽. 천지개벽.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 예전에도 혁명이 있은 이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혁명 주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 헌법 개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린 촛불 혁명을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촛불 혁명에 담겼던 시대 정신이나 새로 꿈꾸는 나라에 대한 네. 합의문이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 뭐 제대로 못해서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개혁도 안 하고 해서 네. 심판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을 그릇이 좀 부족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좀 담아내면서 네. 단순히 법률을 통한 개혁을 넘어서서 진짜 헌법을 통한 개벽 수준까지 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개혁 과제로 보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 사회와 관련된 예. 얘기들이 그런 논의들을 담아낼 수도 있고 그렇죠. 기후, 인구. 기후, 인구 맞아.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들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놓여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예. 새로운 질서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기본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좀 만들어서 희망을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좀 제시가 그렇죠.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망뿐인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희망을, 그러니까 맞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 네. 살고 싶은 세상, 네.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우리가 승리하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그동안 약속을 잘 안 지켰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희망이나 신뢰를 다시 드리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세상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소수 정당들이 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또. 없으니까 네. 이것을 담보 일종의 이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담보 차원에서 네. 이제 개헌 관련된 안을 국회에 미리 네. 21대 끝말이긴 하지만 미리 발의를 하자. 발의를 해놓자. 네. 그래야 뭔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탄핵 김용민 의원. 별명을 탄핵 김용민 의원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개혁 김용민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벽 개벽, 김용민. 네. 개벽 김용민 의원 이렇게 말씀 네. 주셨는데요. 네.